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사랑이 전부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저도 30년 넘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늘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 정말 사랑이면 다 될까? 30년간 수만 명의 내담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군요. 바로 마음의 독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내담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없었어요. 남편 인생이 있었고 자식들 인생이 있었죠. 근데 저는요? 저는 어디 있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세대까지,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식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결혼시키고.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그 세월들. 30년 전 제가 처음 상담실을 열었을 때 만난 6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없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 뒤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린 아버님들, 자녀 독립 후 무기력해지신 어머님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자녀의 결혼식 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우시는데 사실 그건 축하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뭐지? 라는 상실감의 눈물이기도 해요. 제가 기억나는 한 어머님은 막내딸 결혼식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님이 1년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노래교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노래교실 친구들과 만나서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신답니다. 배우자의 은퇴도 큰 변화예요.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시간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진 거죠. 많은 부부들이 이때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은퇴 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되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하기로요. 남편분은 산악회에 가입해서 등산을 다니시고 아내분은 양재 수업을 들으시는데 저녁에 만나서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육아도 중요한 문제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미술관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할머니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날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셨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좋아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당신의 삶을 사실 때 우리 아이도 더 행복해 보여요라고요. 여러분의 연령대에 따라 마음의 독립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띱니다. 50대에 계신 분들, 이때가 바로 황금기예요. 아직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을 때니까요. 은퇴 전에 취미 하나는 꼭 만들어 두세요. 등산이든 골프든 악기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50대에 수채화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60대가 되어서는 개인전도 여시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내 인생의 이막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퇴한 남편과의 관계, 분가한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해요.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의 취미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각자 다른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남편은 테니스, 아내는 수영을 하시는데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신대요. 이런 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죠. 70대가 되면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시 쓰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뭐든 좋아요. 78세의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손 떨림이 있어서 펜으로 쓰기는 힘드셨지만 스마트폰이라면 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시를 쓰고 공유하시는데 팬들도 생기셨대요. 마음의 독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을 받아 사시는데 이게 마음의 독립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을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리셨대요. 괜찮아, 우리 애들이 효자야. 알아서 해줄 거야 하고 생각하셨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빴고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민망하셨대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시작하신 게 뜨개질이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동네 맘카페에서 손뜨개 아기 옷을 판매하기 시작하셨죠. 지금은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세요. 내가 번 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을 만드세요. 기초연금이 나오면 그중 일부는 반드시 나를 위해 써보세요. 5만 원이라도 좋아요. 그 돈으로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이런 작은 경제적 독립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배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72세 할머니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시다가 직접 채널을 만드셨어요. 우리 할매의 손맛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68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스마트폰 강사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독학으로 배우시다가 이제는 복지관에서 또래 어르신들을 가르치신대요.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도 보고 네이버로 정보도 찾아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미안해서 못했던 것들 이제는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국학기공을 하세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1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신대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네요. 식사도 중요해요. 혼자 살다 보면 대충 드시기 쉬운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우울증이 오셨다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동네 할머니들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요리로 식사 모임도 하신답니다. 마음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가족과 멀어지자는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의 독립은 가족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자녀들을 챙기느라 본인의 삶이 없었던 어머님이 7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했대요.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메달도 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면서 어머님의 표정이 달라지셨답니다.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게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야 손주들하고도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사실 때 더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멋있어요.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아침은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해 뜨는 걸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요? 산책을 나가보세요. 새소리도 듣고 꽃도 보고. 이게 사치라고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시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3세의 붓을 잡아 88세의 전시회를 여신 김순자 할머니처럼 우리에겐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멋진 변화를 이루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보려고 해요. 특히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런 귀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 옆에 종 모양 버튼까지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예를 들어 취미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경제적인 독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예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내 차례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